이 최근에는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일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말 많이 나왔던 기사들이 있죠. 미국의 정치권이 자꾸만 셧다운 위기를 만들면서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한 발 나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유력 대선 후보가 자국 통화, 자국의 화폐를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니까 외환시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그 나라 통화가 폭락을 하면서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진짜 쓰레기가 될 뻔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르헨티나 얘기입니다. 아르헨티나 유력 대선 후보 때문에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이 아주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밀레이 후보가 아르헨티나 통화를 10월 9일 날 갑자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아르헨티나에서요. 오픈철 환율, 즉 공식적인 환율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1달러에 365페소입니다. 1달러를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이 아르헨티나에 가다 은행 가서 요거 페소화로 바꿔주세요. 그럼 1달러를 365페소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르헨티나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행으로 치면 안 돼요. 만약에 아르헨티나에 가셨다 그러면 반드시 암달러 시장, 블루달러 시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달러에 1010페소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행 유튜버들 보면 그 유튜브 콘텐츠에 그런 거 되게 많죠. 근데 여행 유튜브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700페소, 6페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010페소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대선 후보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는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왔습니다. 이게 환율로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블루달러, 요거 이제 암시장이잖아요. 암시장에서 1달러에 35페소였던 게 바로 5년 전이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달만 해도 600에서 한 700페소대였습니다. 9월 29일 많이 올랐다는 게 790페소였는데, 갑자기 10월 11일에 1010페소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팍팍 뒤집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게 좀 와닿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1달러에 1,300원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원화였을 때. 근데 이게 5년 동안 얼마가 됐느냐? 1달러에 4만 원이 되는 거랑 같은 꼴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00원 지금 천 넘죠? 근데 이게 갑자기 1달러에 4만 원 해보세요. 진짜 핵이 날 거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5년 동안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통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했던 5년 동안 폭락을 했던 건 여러 가지 정치적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됐기 때문인데 아주 최근에 며칠 동안의 폭락은 한 대선 후보와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 자비에르 밀레이 후보죠. 아르헨티나의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자, 이분이 예비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1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선거 10월 22일에 혹시 1등을 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벌써 있거든요. 근데 10월 9일에 어떤 말을 했냐면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정치인이 발행한 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미루로 쓸모조차 없는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그래서 엄청난 쓰레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소와 따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큰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이 말을 반복해왔는데 이번에 진짜 큰 충격을 준 건 자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밀레이 후보가 자국 통화를 쓰레기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외환시장에 이번에는 아주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쓰레기가 됐는데 왜 그러냐? 자, 10월 9일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1%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또 페소화 가치가 한 번 더 떨어지면서 10%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페소화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게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니까 외신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밀레이 후보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자꾸만 외신에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밀레이 후보는 경제학자 출신이고요. 사실 외국계 금융회사에서도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밀레이 후보가 이렇게 페소화를 쓰레기라고 말할 때까지 오게 된 여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밀레이 후보의 잘못보다도 사실은 그동안 아르헨티나 경제가 워낙 심각하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페소화가 진짜로 그동안 쓰레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물가가 워낙 튀다 보니까 이제 돈 가치가 너무너무 없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물가 오르는 속도가 진짜 빛의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2023년 8월 물가 상승률, 요게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124%였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35%가 될 거다. 와,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가 오늘은 이게 1,000원이었으면 내년 이맘때에는 이게 2,350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돈 가치가 진짜 날이면 날마다 폭락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제 필요 없는 그런 화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따위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거 돈으로 이제 더 이상 가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5%도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런 돈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기념품 정도로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아르헨티나에 가면 이제 돈 뭉치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왜냐면 최고 고액권이 1000페소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달러가 1010페소.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은행 가서 환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거는 정말 뭐 바보 소리 듣는 거죠. 이거 블루 달러 시장에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달러가 1010페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원 정도 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고액환이 결국은 우리나라 돈 1,300원 정도 되는 1,000페소. 야, 이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환전하는 거 여행 유튜버들 한번 보세요. 일단 뭐 예를 들어 100달러어치 바꿨어요. 그럼 막 돈 뭉치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바로 2,000페소인데 아니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0원 정도, 2,700원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000페소로 바꿔도 이제 돈 뭉치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야,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1920년대에 별명이 뭐였냐? 남미의 프랑스였거든요. 근데 이런 아르헨티나 도대체 누가 지옥으로 끌어내렸느냐? 이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좌파 때문이다. 우파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양쪽 다 공범입니다. 서로 사실은 계속해서 악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후안 페론 같은 경우에 사실 1920년대 아르헨티나 경제가 워낙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대공황 때 경제가 좀 나빠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르헨티나에서 빈부격차가 워낙 커졌습니다. 물론 후안 페론 집권했을 때도 경제는 그럭저럭 괜찮게 유지를 했지만 좀 나빠지긴 했지만 버틸만은 했어요. 근데 이게 인민구제를 첫 번째 목적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들을 썼느냐? 국유화를 많이 한다든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1번 정책으로 쓴 겁니다. 그랬더니 임기 초반, 이 40년대 후반,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50년대 초반으로 가면서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는 성장률이 더 더뎌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이게 70년대 중반에 한번 잠깐 반짝 잡아봤을 뿐이지 그 뒤로 군부 쿠데타도 많았고 페론 본인은 뭐 해외로 망명 가서 도망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73년부터 4년까지 아주 잠깐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요때 이제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전에 이제 잠깐 경제 상황을 잠깐 잡았긴 했지만 사실 페론주의가 이제 정말 이제 그 최대한 아르헨티나 경제를 바꿨던 때는 이제 50년대 요때라고 할 수 있고요. 73년, 74년 이렇게 해서 이제 75년, 76년까지 이제 페론주의를 계속 하다가 우파 군부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바로 비델라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또 76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그전하고 다르게 가고 싶었는지 하여튼 이제는 고성장을 먼저 내세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성장을 택하냐면 외채를 왕창 빌려와요. 외국도. 이 외채가 무서운 걸 모르고 그냥 돈을 왕창 빌려다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태는 먹혔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외채로 성장한다는 게 사실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바로 마이너스 성장 막 돌아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비델라 때 막 한 번은 10% 성장했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임기 6년 가운데 3번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땐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37개가 파산을 하는데 메이저 은행들, 진짜 큰 은행 4개가 동시에 파산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은행 예금의 25%, 4분의 1이 증발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을 멀쩡하게 해놨는데 돈을 못 찾아서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공포를 한번 겪으니까 비델라가 뭘 경제를 가장 망쳤느냐? 이분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은행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은행에 예금을 해요. 이 돈이 자꾸 대출도 되고 돈이 돌 텐데 그 뒤로는 어떻게 했느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 뒤에는 은행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달러로 바꿔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 돈을 갖고 차라리 침대 머리맡에 두지 이걸 은행에 두는 건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물건을 당장 사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을 갖고 있느니 차라리 벽돌을 사든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벽돌 가치가 차라리 낫다. 돈은 휴지가 되니까. 이런 원인을 처음 제공한 게 바로 비달라 이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하나 문제점은 빈곤율을 6%였는데 그래도 이 페론 정권 시절에 딴 건 몰라도 빈곤율은 진짜 잡았거든요. 그래서 6%였던 게 37%로 높아집니다. 그러니 잦은 위기 그리고 37% 외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 자 이런 악순환에 빠졌는데 좌파가 잡으면 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돈을 막 찍어서 뿌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막겠다고 우파에서 잡으면 이 빈부격차가 엄청 커져요. 그리고 수출이 이게 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하다 보면 이게 또 수출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경제 위기 반복적으로 오고 이 과정에서 부채 늘어나고 다시 좌파가 잡으면 인플레 만들어서 또 경제 망쳐놓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좌파와 우파가 경제를 망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단 더 다른 깊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악순환을 일단 만들어냈죠. 빈부격차 잡힌다 그러면 인플레 만들고, 자, 인플레 잡으려고 이제 통화를 예를 들어서 달러화 가치에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1달러 1페소 예를 들어서 고정을 시켜놔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출이 부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외채가 늘어나요. 이게 좌파에서 우파로 바뀔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다시 또 좌파로 가면 빈부격차 잡겠다고 또 인플레를 만들고. 아, 그러니 이게 지금 국가 부도를 그냥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정권을 잡으면 항상 현 정권, 현재의 정권은 모든 문제를 전 정권 탓을 합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전 정권 탓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좌파 정권이 잡으면, 야, 우파 정권이 이거 수출 못하겠다.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비난하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빈부격차도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을 비판하면서 빈부격차 니네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상대방이 한 것, 자기들이 한 것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럼 현 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새로운 정권은 새로운 더 나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더 나쁜 정책을 만들어서 현 정권은 항상 전 정권보다 아르헨티나 경제를 더 개혁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현 정권이 항상 임기 내내 전 정권 탓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 개선을 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하면서 아르헨티나가 계속해서 망해갔던 거죠. 자, 이번 인플레이션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데 우파와 좌파가 같이 한꺼번에 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시작은 마크리 대통령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우파 성향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공공요금을 대대적으로 인상한 겁니다. 무슨 뭐 개인들한테 이렇게 무슨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뭐 공공요금부터 인상하고 경제부터 살려야 된다. 성장부터 하자. 이런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를 뒀죠. 그리고 성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공기업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막 민간기업도 독촉해서 구조조정에서 다 잘라버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니까 성장률이 높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신자유주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게 통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통했겠지만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쌓였던 문제들이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통장은 너무 심각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자, 공공요금은 막 몇십 퍼센트씩 오르는데 구조조정을 왕창 해버려서 사람들을 자르니까 잘린 사람은 소득이 없어서 돈을 못 쓰고 그리고 잘리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다들 지갑을 닫아버린 거예요. 물가는 막 폭등을 하는데 이게 내 목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그럼 사람들이 돈을 쓸까요? 못 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경제가 한순간에 악화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또 물가가 튀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경제를 보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형편없거든요. 해외 자본이 야 이거 아르헨티나 망하겠는데? 이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 지출 하나도 적자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또 공공요금을 인상을 더 해야 되죠. 왜? 적자를 안 봐야 되니까 뭐 세금 더 올려야 되고 공공요금 더 있는 대로 또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경제는 악화되고 빈곤율이 다시 그동안 안정됐던 빈곤율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파 대통령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좌파 대통령은 자, 이제 인플레이션 이렇게 악화시킨 거, 물론 억울한 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정권을 넘겨받을 때 이미 인플레이션율은 54%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선언하길래 와 이제 좀 아르헨티나 경제가 살아나겠네라고 기대를 했죠. 근데 임기 내내 전 정권 탓을 계속하면서 전 정권 욕만 하면서 문제는 제대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빈곤 해결을 위해서 돈 찍어서 정부 지출을 유지하다 보니까 인플레를 더 가속화시켰다. 빈곤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게 어쨌든 좌파 정부에서 또 목표가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거죠. 이게 문제였다면 또 다른 문제는 중앙은행이 만들었는데 자, 물가를 잡으려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70%다. 그러면 이 물가를 잡는 가장 큰 좋은 방법, 큰 수단은 중앙은행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폴 볼커 시절인데 물가가 15% 오르니까 기준금리를 20%로 올려버려서 물가를 잡아버렸죠. 자, 만약에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이때만 해도 54%대 정권을 물려받았으니까 기준금리를 바로 예를 들어 한 70%쯤 그때 좀 잡을 수 있었겠지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아주 이상하게 인플레이션율보다 살짝 낮게 기준금리를 계속 끌어올립니다. 인플레가 예를 들어 50살 땐 대충 50%, 그다음에 인플레가 70% 가면 대충 69.5%, 바로 22년 8월이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살짝 낮게 가져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물가를 잡지 못하고 기준금리랑 물가가 계속해서 같이 오르는 거예요. 계속 살짝 낮게 유지하니까. 그럼 중앙은행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빚값 떨어질까 봐. 그리고 물가 떨어질까 봐.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에 금리를 제때 올리지 않고 폴 볼것처럼 확실하게 물가를 잡는 수단이 뭔지 알면서 우리가 이미 아는데 미국의 1970년대, 80년대 역사를 다 모두가 공부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보다 살짝 낮게 유지하니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냐? 아르헨티나의 집값은 10배가 넘게 올랐고 국가 지수도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아마 중앙은행 다닌 사람들은 신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층이겠죠. 그리고 정치권도 신났을 겁니다. 왜? 물가보다 자산 가격이 더 빨리 올랐으니까. 근데 서민들은 이 과정에서 점점 더 가난해진 겁니다. 왜? 실질 소득이 떨어졌거든요. 물가가 오른 속도가 임금 오른 속도보다 훨씬 빠르니까 임금이 못 따라가서 실질 소득이 점점 낮아지면서 가난해지고 빈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그럼 빈곤율이라도 낮춰놓을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토끼 두 마리가 바로 인플레와 빈곤율이라고 할 수 있죠. 인플레, 빈곤율. 이 두 마리 토끼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토끼를 다 놓치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룸버그에서 135%를 보고 있죠. 그런데 국민 빈곤율은 우파 정권이었을 때 37%보다 훨씬 좀 더 높아진 40%로 올라갔습니다. 왜? 물가만 튀지 이게 임금이 못 따라가니까. 근데 자산 가격은 급등을 하니까 임대료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막 오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10배 넘게 올랐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 자, 이제 다시 밀레이 후보로 돌아가 보면 밀레이 후보가 진짜 과격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죠. "패소는 쓰레기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에서 최근에 한 3-4년 동안 펼쳐진 일들을 보면 패소를 쓰레기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정치인들이 만든 거라 이거 정말 비료로도 못 쓰는 진짜 쓰레기다. 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문제는 이 말을 하면서 더 악화됐어요. 왜 그러냐? 자, 아르헨티나에 지금 달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제든 물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자, 제도권 달러는 고갈 상태입니다. 돈이 없어요. 달러가 없어요.
환전을 제도권에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암달러 시장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 패션 쓰레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밀레이 후보가 폐소를 아예 없애버리겠대요. 폐소화라는 걸 아예 철폐하고 우리가 달러화를 공용화폐로 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냐면 폐소가 쓰레기니까 한 번에 없애버린다는 그런 공포감. 이 사람이 당선되면 이분이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폐소를 진짜로 쓰레기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있는 폐소화를 갖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한 푼이라도 다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제도권에선 달러를 안 바꿔주니까 그 환율로 저 아르헨티나 은행 가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갖고 있는 페소를 달러로 못 바꿔요. 우리 같은 여행객이 달러를 가지고 페소화로 바꿀 수는 있지만 반대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암달러 시장에서 빨리 달러를 한 푼이라도 빨리 선재기를 해야겠죠. 수완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달러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외화 고갈 이것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에 또다시 한번 처지가 됐는데 이게 열 번째입니다. 만약에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지면. 그래서 지금 뭐 외신들, 뭐 일부 외신들이 이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국가 부도 위기에 또 가는 거 아니냐. 이 발언만으로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또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페소 가치 폭락이 또 일어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르헨티나는 제조업이 거의 없거든요. 농산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최근에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소고기 강국인데 소고기를 구하기가 힘든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소고기를 싣고 가던 어떤 트럭이 공복이 되니까 소고기를 전부 다 훔쳐서 달아나는 장면이 최근에 외신에서 보도가 되면서 진짜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실품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해소 가치가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하겠죠. 그러니 지금 현재 이 발언으로 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권 교체할 때마다 전 정권보다 더 경제가 망가졌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자꾸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요. 아르헨티나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선 때 당시에 득표율인데 예선 때 밀레이 후보가 30%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2위나 3위에서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아르헨티나에서 2위나 3위도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볼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정권을 번갈아 가면서 좌파 우파 잡아왔지만 그때마다 경제가 더 망가졌기 때문에 '차라리 다 갈아엎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밀레이 후보가 진짜 파격적인 주장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중앙은행 없애겠다. 폐수화 없애겠다. 달러 공용화폐로 쓰겠다. 그다음에 장기 매매는 합법화하겠다. 그리고 무기를 슈퍼마켓에서 누구든지 사게 하겠다." 이런 과격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공약을 내세우니까 다른 계층보다도 청년층, 청년층이 '차라리 다 갈아엎어 버리자. 밀레이 후보가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고요. 이런 현상들이 자꾸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정치가 경제를 망쳐왔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나라가 지금 정치 때문에 경제가 망가질까 봐 되게 두려워하는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유권자들,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이 자국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간 것 같습니다. 자, 박동원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세계 각국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